V 열차에 올라타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단계적으로 수입을 높이는 피벗 이론. 어떻게 내가 연봉 4,400만 원의 평범한 회사원에서 연 매출 385억 원을 올리는 경영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여기서 밝힌다. 바로 피벗 이론을 응용했기 때문이다. 피벗이란 농구 용어로 한쪽 발을 축으로 한 회전을 가리킨다. 농구 규칙상 공을 들고 3발 이상 걸으면 안 되므로 선수는 3걸음째 내디딘 발을 축으로 재빠르게 방향을 전환하여 패스한다. 여기서 차가 나여 피벗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피벗 이론의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하는 일을 피벗의 축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보다 수입이 높은 사람을 찾는다.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참고하여 경험을 쌓고 기술을 익힌 뒤 그 일로 전직한다. 전직에 성공하면 새 일을 피벗의 축으로 삼아 더 수입이 높은 일을 찾는다. 이것을 2-3번 반복하면 수입이 확연히 높아진다. 수입이 더 많은 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 개인 대상 임대 아파트 중개를 하는 영업사원이었다. 이 일이 최초의 피벗축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내에 법인 대상 임대 아파트 중개라는 직무가 있었다. 법인 상대는 개인 상대보다 더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법인을 상대하는 요령을 익혀서 그쪽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첫 번째 피벗에 성공했다. 다음 피벗으로는 투자용 아파트 판매 영업을 선택했다. 여기서 단숨에 연봉 2억 원의 벽을 돌파했다. 세 번째 피벗으로 정한 것이 부동산 투자가였다. 그 결과 현재는 1,0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벗 이론의 핵심은 지금 하는 일과 유사한 일을 공략하는 것이다. 분야가 너무 동떨어지면 지금까지 노력해서 손에 넣은 강점이나 경험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인생의 차원을 끌어올려줄 멘토를 찾아라. 인생이라는 길을 탄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멘토라고 부르기도 한다. 멘토란 당신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인생의 스승을 말한다. 나이나 성별, 국적은 관계없다. 또한 멘토는 여러 명 있어도 상관없다. V 열차를 타는데 멘토라는 존재는 상당히 중요하다. 나의 멘토는 로버트 기요사키, 조지 소로스, 토니 노나카, 혼다 켄 4사람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혼다 켄은 2018년 5월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베들레헴에서 출발하여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 죽음에서 부활한 올리브산 등 순회하는 여행이었는데 나는 이 여행을 통해 스승과의 만남에 의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웠다. 예수가 가장 아낀 제자 베드로는 원래 난폭한 어부였다. 그는 예수를 알게 된 이후로 이전 생활을 모두 청산했고 마침내 초대 교양이 되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아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멘토를 찾아서 삶의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야 한다. 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거의 다 배웠다. 지금은 주식의 멘토 조지 소로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가 알려주는 대로 하나부터 10까지 실천하고 있다. 멘토의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바라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룬 사람이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가해보자. 직접 찾아가서 만나면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멘토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 맞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긴자의 초밥집과 시골 초밥집의 차이. 긴자에 위치한 초밥집과 시골에 있는 초밥집은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은 제공하는 가치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 우선 재료의 차이, 장인의 기술, 입지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긴자에 있는 초밥집은 초밥에 쓰는 재료, 만드는 기술, 장소까지 모두 최상급이라서 가격도 비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재료나 기술이 10배나 차이가 날까? 오히려 재료는 시골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긴자의 초밥 장인과 지방 초밥 장인의 기술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나는 권위와 부가가치, 희소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먼저 권위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유명 사찰에 있는 스님의 말씀과 어느 시골의 이름 모를 사찰에 있는 스님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라도 듣는 쪽에서 느끼는 무게가 다르다. 당연히 시주하는 금액도 달라진다. 이어서 부가가치를 살펴보자. 부가가치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긴자 초밥집의 부가가치는 종업원의 태도, 안락한 분위기, 위생관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온다. 희소성은 특정한 곳에서만 맛보거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제한에 의해서 생겨난다. 긴자의 오래된 초밥집들이 지점을 잘 안 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어디서든 먹을 수 있게 되면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부자는 권위와 부가가치와 희소성을 잘 이용한다. 거기에 자신의 재능과 기술, 경험을 더하면 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된다.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류 사이에 이류가 섞여 있으면 전체가 이류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나도 늘 그 점에 유의하여 인맥을 소개하거나 파티에 참석한다. 진정한 부자는 외면을 치장하는데 큰 돈을 들이지 않는다. 엄청난 대부호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다니기도 한다. 부자는 대신 내면에 돈을 들인다. 진정한 부자는 외면을 꾸미는데 흥미가 없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자존감이 높아서 외견을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